오늘이 4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이 사진을 예전에는 그냥 몽둥이 사진만 찍으면은요 댓글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약간의 그 다큐멘터리라 그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여튼 좀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오늘이 3월 23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지혜를 나누고자 하냐면요, 제가 약 3년 전에 그 남의 집 마당에 있던 운영매 대추나무 이거를요, 유구에 계시는 저 아는 원장님께서 그걸 치목을 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땅에다가 약 3년 동안 놔서 굵혔습니다. 땅에다 심을 때도요, 어떻게 심었냐면요, 이거 보시면 이거 판판하거든요. 돌멩이 바위덩어리를 하나 놓고 심어 놓으니까 이 뿌리가 이렇게 직근히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주 얕은 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어때요? 직근이 하나 없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다가 소재를 심으실 때도 밑에 이제 그 널찍한 합판 처리는 못 하더라도 널찍한 돌을 하나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뿌리가 직근히 자라지 않고 이렇게 얕은 화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거저 먹은 거지. 근데 제가 약 3년 동안을 땅에 묻어놨더니만 이렇게 나무가 굵어졌습니다. 정말 요만한 거 하나 치목을 해서 땅이 굵혔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얘를 이 배양분에 심을 건데 키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걸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의 키를 작게 축소를 시키면서 또 이 자르는 가지들을 다 그 삽수를 이용할 거예요. 다 그 삽목을 해서 또 다시 이런 나무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키가 너무 크니까 전정을 해놓고 볼게요. 자, 지금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이쪽이 전면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가 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3월 23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를 이 두꺼운 거 줄기를 곡을 주다 보면은 이 나무가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나무는 항상 앞으로 숙여야 되니 망고, 내측, 횡포, 우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나무가 앞으로 좀 기울은 듯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뒤로 자빠졌어요. 배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한 5월달 정도에 얘를 약간 좀 곡을 앞으로 넣어주는 작업은 제가 한 5월달 정도에 하려고 그래요. 그럼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가지들 버리기 아까운 가지들 삽목을 할 거예요. 자, 어떤 거 쓸 거냐면은, 자, 하나, 둘, 3관으로 쓸 거예요. 3관으로. 그러면은 꼭 필요한 가지만 남겨놓고 제가 전작을 해볼게요. 자, 얘도 키가 너무 크니까 필요 없어. 자, 일단 자르고, 자, 그리고 이 아이도 키가 너무 크거든요. 자, 이 정도 자르고, 또 여기에서도요,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거든요. 이 굉장히 좋은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르고, 자, 그리고 얘도 너무 키가 커. 이 정도에서 자르고, 또 얘도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자르고, 또 이것도 자르야 돼. 이거는 어떻게 자르느냐, 가위를 이 두꺼운 거를요, 이 한 번에 자르게 되면은 가위가 나가니까 이럴 때 어떻게 자르냐면은 야금야금 이렇게 야금야금 돌아가면서 일단은, 자, 키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너무 직선으로 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르고, 자, 또 여기도 너무 키가 크니까 자르고. 자, 어떤가요? 키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왜 내가 이걸 자르는 거 보여드렸냐면은, 이 아이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칠살고 3관으로 갈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밑에 곡이 너무나 좋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곡이 좋은 각이 가면서, 이게 나무가 여기에 하부에 곡이 있으면 상부에도 이렇게 약간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이렇게 곡이 있다 여기서 일자로 됐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선은 이 배양분에 심어 놓았다가 이 정도에서 취목을 해서 3간의 나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정도. 그리고 이 곡은 여기에 눈이 나오면은 이것도 또 이용하고,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심어 놓을 거예요. 이거 심어 놓고 이런 거 상처 치료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철사를 걸어서 유도시켜야 되겠죠. 자, 일단 요것만 좀 앞으로 좀 당겨 놓고 심어야 될 것 같아. 예? 잠깐만. 자, 두 개 가지고 조금 약하다. 그지? 이게 이런 꼬챙이로 쑤시는 것도 한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어느 정도 해놓고는 두드려서 뿌리 사이에 흙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이게 흔들려. 이거 흔들어. 그죠? 다시 한번 묻혀주는 거죠. 이렇게 흙이 이제 사이사이로 다 들어갔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제가 흙을 이 작은 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 흙을 붉은 흙을 쓰는데, 이 나무는 제가 가지를 좀 가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흙을 작은 흙을 써서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흙이 굵으면은 뿌리가 좀 굵어지거든요. 또 뿌리가 굵어지면은 이 가지도 굵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흙을 이렇게 자, 일단은 나무 이제 뿌리가 말라가니까 이제 물을 좀 먼저 주고, 밑에 이 흙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물다짐을 해줘야 되겠죠. 흠뻑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은 아주 그냥 흠뻑 줘서 이 바닥으로 완전히 맑은 물이 나올 정도로. 자, 그죠? 흙물은 이제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나무는 이제 상처 치료를 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살짝 들어가는 듯하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약한 좀 조금 굳은 뒤에 이거는 약한 이제 5분 정도 있으면 이게 좀 꼬들꼬들하게 마르거든요. 그때에 이 카타파스타를 뒤에 여기에 다시 한번 약간 발라주게 되면은 이 카타파스타는 이렇게 이 햇볕을 받으면 갈라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온나를 한번 더 발라주게 되면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또 방지하고 또 기온나를 그 속으로 이제 이 물기가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걸 방지합니다. 이 나무가 지금은 이제 비록 가지가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마디마디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또 이제 6월달 정도 되면은 약간의 좀 수정 좀 교정을 좀 해주게 되면은 정말 멋진 그런 운용 대추나무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계절이 약간 좀 뻣뻣하기 때문에 이 가지를 자른 것은 그 메네델 물에 24시간 좀 담가두면 훨씬 더 발육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삽수들은 제가 내일 삽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26일이거든요. 제가 이제는 이 사진을 예전에는 그냥 몽둥이 사진만 찍으면은요 댓글로 사람들이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 나무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영상을 제가 찍기로 했어요. 이 나무 제가 이제 이렇게 심어 놓은 지가 꽤 한 20일이 전과됐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잎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운용대추나무, 특히 운용대추뿐이 아닌 대추나무들이요 이 순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나무를 이 정도에서 제가 치목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무 이제 전체 사진이 나오나 모르겠어요. 자, 얘가 수고인데 얘가 좀 높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와서. 자,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정말 꼭 필요한 눈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실 눈이 이런 부분들도 사실 눈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도 다 눈집인데 작년 겨울에 이제 계속 밖에서 있다 보니까 세력이 좋지 않은지 어쩐지 지금 위에만 나왔고 여기 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만 딱 눈이 나와줬어요. 자, 이제 전체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왜 이 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무에 이 수고가 있잖아요. 이 주간의 수고가 높은데 얘가 좀 너무 높거든요. 딱 정말이지 이 정도의 눈이 좀 하나 나와줬으면 했는데 진짜 이게 천만금 같은 눈이 하나 나와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밑에서 치목,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에도 뒷가지를 쓰라고 지금 여기에도 눈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이런 걸 한 번씩 이제 제가 볼 때마다요 이 뭐라고 말하나 정말로 이 분재를 이런 재미로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갈 정도예요. 여기도 눈이 하나 비춰주고 또 여기도 하나 눈이 살짝 지금 비쳐요. 지금요 여기도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눈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나무가 수고가요 지금 현재 꽤 크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를 수신부로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 쓰고 얘 쓰고 이 아이 쓰고 해서 여기는 취목을 하나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취목을 해서 쌍간으로 나무를 하나 그 쌍간에 그런 문인목 대추나무를 하나 만들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지 이렇게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거 잘라서 이거를 이용해서 또 약간의 한 50cm 정도 수고가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기도 쉽잖아요. 그런 나무를 이제 만들어 갈 거니까 그 영상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요 취목하는 그때 당시에도 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또 여기도 이제 삼관으로 취목을 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뭘 보여드려야 되냐면은 이 대추나무를 자세히 잘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순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뭉뚱하게 뭉칩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특성상 이 한 눈짜리에서요 이게 많은 눈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얘들을 그대로 도장시키게 되면은 이거 더 뭉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눈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요게 이 나무가 있으니까 들 수 있는 한 요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가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눈을 따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죠? 약 2개 정도만 넣어놓고 그렇게 해 주어야 지금 자, 요 부분이 뭉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따 주었고, 자, 제가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것도 제일로 강한 거는 따주는 게 좋아요. 이 약한 눈을 가지고, 자, 여기 이렇게 있죠. 자, 보면 얘가 제일로 강해. 이 새끼가 제일로 강하니까 그걸 딱 이렇게 따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한테 세력 보낸다고 다 따보지 하나만 남겨놓으면요, 이 나무나이가 미처 이렇게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것만, 자, 맨 수간부에서도 강한 것만 하나 딱 따줘야 된다는 얘기죠. 강한 것만, 이렇게 강한 것만. 자, 이렇게 제가 강한 것만 한 2개 될 수 있는 한 2개 정도, 그러죠? 한 2개 정도만 따놓게 이렇게, 그죠? 여기 또 여기서도 제일로 강한 거, 얘가 필요로 없는 눈. 자, 저 뒤에가 얘로 제일로 강해. 얘가, 이 아이가 제일로 강한 아이 잘라내고, 얘도 이 아이가 제일로 강해요 지금, 그죠? 이 아이 이렇게 손으로만, 이게 손으로 이게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 자, 이 가운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이를 손으로 하다가 이 옆에 순까지 뽑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안쪽으로는 거 필요 없고 2개 정도만 남겨놓고 이렇게. 그리고 차후에 얘가 이제 또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거기 들어가요. 운영 대추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조금 더 탄력받고 구부러지면은 그때는 또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요것도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 아이가 제일로 강하니까 해서 자르고 이렇게 2개 정도. 이 아이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자, 이 아이 뒤로 놔서 이렇게 3개니까 2개 정도 이렇게 해줘야 이런 끝에 부분이 뭉치지가 않거든요. 자, 이것도 맨 수간부, 이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강한 것들을 이렇게 통제를 시켜주게 되면은 여기 지금 여기에도 눈이 나오고 있네. 여기도, 그죠? 여기도 눈이 나오고, 이런 아이들한테 힘을 빌어주거든요. 근데 아까 같이 강한 아이들을 계속 놔두면은요, 이런 아이들이 밥을 먹지를 못해요. 여기도 눈이 나와줬어, 여기도 눈이 나와, 막 정신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에 분갈이 할 때는 나무가 막 정신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거 몽둥이가 어떻게 눈이 나오겠느냐. 근데 이렇게 꼭 내가 필요로 한 부분들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빠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분갈이를 해놓고요,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죠. 아까 가르쳐 드린 부분들에서 눈이 나왔잖아요. 나오게 한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요, 이렇게 해놓고 HB101 이게 1000대1로 희석을 해서요, 이 아이들한테는 엽수를 안 해주고, 저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에 수치를 해줬거든요. 이렇게 찍찍 이렇게 눈이 안 나오는 부분들, 그죠? 내가 이렇게 눈집은 있는데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엽수를 해주면은 여기에 자고 있던 눈들, 자마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건강한 잎에는 뿌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한 부분들에 이렇게 수시로 딱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일주일에 2번이나 이렇게 충분하게 뿌려줍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여기 눈 보이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자, 가까이 한번 찍어줘봐요. 자, 지금 자, 파랗게 좀 보이는 것이 이 나오고 있는 눈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더욱더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눈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1000대1로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이렇게 HB101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은요, 참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cc에 물 1리터 주사기로 해서
이게 사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이러면 얘는 이제 다시 햇볕에 나가서 이제 배양대로 가야 되겠죠. 오늘이 이제 5월 22일입니다. 저번에 아까 조금 전에 영상과는 지금 몇 달이 지난 그런 과정이거든요. 제가 아까 그 조금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왜 그 눈자리 있는 분, 이런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눈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 제가 이제 이 HB10의 활력제를요, 틱틱 한번 뿌려줬었잖아요. 이걸. 이 세력이 강한 데는 뿌리지 않고, 이게 세력이 약한 부분만 이렇게 살짝씩.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순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순을 제가 제가 찝어줬잖아요. 이것도 강한 거. 수간부는 항상 강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비록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지금 자, 열매가 열려 있지만 이런 거 포기해야 됩니다. 나무를 먼저 만들고 열매는 나중에 봐야 되거든. 여기가 이 3개 4개가 되면은 이 부분이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개 정도.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눈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또 제가 한번 밑으로 가서 다른 부분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약간 한 달 반 전에 굉장히 강한 것들을 다 찝어버렸잖아요. 순집기를, 순 고르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눈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금은 이제 어느 작업을 해줘야 하느냐면은 이렇게 더 이상 도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 순집기, 순을 이렇게 집어준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맨 끝에 나오는 순. 자, 이렇게 손을 딱딱 집어주는 거예요. 모든 줄기들을. 자, 이것도 이게 순 집기. 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순 집기를 해주면은 또 어떤 증상이 되느냐? 왜 과실나무 같은 경우에요, 가지가 도장이 되면은 과실이 튼실하지 못합니다. 이 분재하시는 분들은 그 농사를, 과수 농사를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가수원집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요, 항상 열매가 오면은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전정으로 다니셨어요. 그러면 뭔 전정하느냐? 이런 순을 찝어줘야지. 그래야 이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는데, 이런 순을 찝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런 순으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열매가 튼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순을 집어줌으로 해서 또 이런 잎자루 사이에서 또 그 새로운 눈들이 발생이 돼서 장가지가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도요. 자, 여러분, 이 밑으로 살짝 내려가 보시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눈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마디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가지가 자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도요, 이렇게 HB10을 이렇게 한 번씩 이 부분만, 또 자, 뒤로 돌아가서 요 부분이 눈이, 제가 요 정도의 침묵을 해서 이 목대도 쓸 거기 때문에 됐을 때 여기도 좀 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눈이 나오고자 원하는 곳, 또 한 군데 더 눈이 나오기 원하는 곳은 이 부분에도 좀 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또 여기도, 이거 보시면은 여기도 옛날에 잘랐던 부위거든요. 뭐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만 이렇게. 이게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지나가다 스위틱 해주면은요, 이 나무가 건강했을 때 또 눈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이 모든 이제 순짓기 하는 거는 제가 다 하고 나서 저기 하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착과가 돼서 열리기 시작했을 때 이런 끝순 제거를 다 해주시고, 또 거름도, 자, 거름은 이제 제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보내드리는 그 거름 있죠. 얘는 이제 제가 약 한 달 전에도 살짝 거름을 올렸었거든요. 이 구스타트라는 거름이 이 개분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진짜 이 좋은 거름입니다. 이게 다 녹아서요, 분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100% 저를 믿고 이 거름을 사용하셔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니까, 이 거름 구스타트나 마이크로스타트 같은 경우에 이게 열매나무에 굉장히 좋아서 열매도 잘 열리고, 또 인삼과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줄기도 튼튼하게 자라는 그러한 그 거름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이거를 뭐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 이 정도의 취목을 해서
또 한 나무, 또 여기서 또 이만큼에서 또 치목은 이 정도에서, 자 치목을 해서 또 한 나무, 또 여기에서 치목을 해서 또 한 나무. 그러니까 여러 나무를 또 만드는 과정을, 치목하는 과정을 내년 봄에 제가 치목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또 이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손이었습니다.